안녕하세요. 한국 사회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캥거루족 문제. 보통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에서는요,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. 바로 자연의 법칙이라는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. 자,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. 왜 다 큰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계속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걸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,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런 경제적인 이유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.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요, 그 답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. 네, 바로 자연의 법칙에 그 답이 있다는 건데요. 이 관점은 캥거루족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사회 구조 탓으로만 보지 않아요.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,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는 삶의 원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. 정말 흥미로운 접근법 아닌가요? 자, 그럼 먼저 이 현상이 도대체 왜 문제인지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. 이 캥거루족 현상은요,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서 부모와 자식, 두 세대 모두에게 아주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. 먼저 캥거루족이라는 말 다들 아시겠지만 확실히 해두죠. 어미 캥거루의 주머니 속 새끼처럼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에 기대 사는 청년들을 말하잖아요.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더 이상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.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이중 위기의 핵심을 보여주는데요. 청년들은 자립할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고 부모님 세대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자녀한테 다 쏟아붓게 되는 거죠. 결국에는요, 두 세대가 함께 가난의 늪으로 빠져드는 정말 위험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지금부터 이 모든 해법의 뿌리가 되는 핵심 원리, 그러니까 세상을 아예 다른 방식으로 보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요. 핵심은 이거예요. 젊을 때 버는 돈은 내 재산을 불리려고 버는 월급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건 사회를 배우고 내 내면을 단련시키는 일종의 공부를 하라고 자연이 잠깐 빌려준 활동 경비라는 거죠. 와, 돈에 대한 관점에 완전히 뒤집는 생각이죠. 이 한 문장이 이 철학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그러니까 성장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, 그 이상을 주는 건요, 자녀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성장을 가로막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입니다. 그렇다면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 가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? 특히 부모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핵심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도 계속해서 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. 강연자는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4단계 양육법으로 제시하는데요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7살까지는 부모가 이끌어주는 게 맞지만 14살이 되면 30%는 자녀와 의논해야 하고요. 21살이 되면 그 비중이 70%까지 늘어나야 합니다. 그리고 마침내 20대 성인이 되면 모든 걸 100% 함께 의논하고 합의해야 한다는 거죠.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던 관계에서 서서히 수평적인 파트너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? 나이가 들수록 의논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.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예요. 강연자는 이 법칙을 무시하고 20살 넘은 자녀를 아직도 어린애 취급하면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고 강조합니다. 나이 30이 되면 그들은 당신의 자식이 아니다. 사회의 일원이다. 정말 단호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. 30이라는 나이는 부모가 자녀를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닌 독립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완전히 인정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는 뜻이에요. 이때부터는 부모의 일방적인 경제적, 정서적 개입을 모두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자연의 법칙을 일과 돈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넓혀볼게요.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. 자,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? 왼쪽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이죠. 돈을 벌기 위한 수단.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이 관점에서 일은 돈이 아니라 내 내면의 깊이, 즉
질량을 채우기 위한 공부라는 겁니다. 그래서 임시직이든 월급이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. 그 모든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거죠. 여기서 다시 한번 핵심 아이디어가 강조되죠.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은 내 재산이 아니다. 내가 이 사회를 경험하고 배우라고 자연이 준 활동 경비일 뿐이다. 어떠세요?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돈에 대해 느끼는 그 끝없는 불안감과 집착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다면 지금 당장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여기 아주 구체적인 조언이 나옵니다. 첫째, 어떤 자리든 공부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여라. 둘째, 불평하지 말고 2, 3년 동안 묵묵히 노력해라. 그러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 성실함이 바로 신용이라는 내 질량을 쌓는 과정이기 때문이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리를 바탕으로 강연자가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아주 희망차고 또 스케일이 큰 미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. 걱정 그만하고 그 시간에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. 환경을 탓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할 시간에 묵묵히 내 실력을 갖추라는 거죠. 심지어 지금 캥거루족으로 지내는 그 시간조차도 부모님을 돕고 인생을 배우는 귀한 공부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조언을 합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묵묵히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. 지금의 이 힘든 공부와 노력의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으며 머지않아 전 세계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 바로 여기 한국의 인재들을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.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과 함께 마무리할까 합니다.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여러분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단순히 돈을 버는 존재를 넘어서 세상을 배우고 인류를 이롭게 할 리더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? 오늘 함께 나눈 이 독특한 관점이 여러분의 삶을 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